배우자를 보는 법이 있는데 남녀를 보는 법과 배우자를 보는 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녀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배우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기준은 남편은 관살이 되는 거고 부인은 재성이 되기 때문에 재성과 관살이 서로 이렇게 합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생관, 재생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는 뭐냐 그럼 재흑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성과 관살은 항상 재성이라는 아내, 관살이라는 남편을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이제 이 재관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배우자를 보는 거예요. 가령 재극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싸우는 것이고, 쟁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서로가 이제 불편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재생관이 아니면은 재극인이 일어나고, 재생관이 안 되면은 이렇게 쟁제가 일어난 거고, 재생관이 안 되면은 관설이 되는 거고, 이렇게 모든 것들의 기준은 재생관인 거예요.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은 재극인이 일어나고, 재극인이 되어버리면은 상관이 살아나니까 상관경관이 일어나는 거죠. 상관경관이 되면은 관이 없어지니까 쟁제가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의 기준은 재생관에서 일어나고 재생관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요소들이세요. 재생관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제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다 한다는 의미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직분을 다 한다는 얘기세요.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고, 남편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서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이 재생관이거든요. 그런데 재극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아내가 남편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를 아내가 차지했으니까 남편이 역할이 바뀌어서 오히려 아내를 보좌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남편 자리로 부인이 가고 부인의 자리는 남편이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데, 남편 사주가 일간이 좀 이렇게 근황하다 그러면, 근황하게 생겼으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을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대개 남편이 이기게 돼 있지만, 논리적으로 나가면은 아내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극인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인성일간을 열심히 생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인성일간을 생하게 되면은 일간은 품위와 존경으로서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역시 존경과 어떤 품위로서 남편을 대하기 때문에 재극인이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극인을 방지하는 것은 인성이 열심히 일간을 생을 해서 일간이 재성을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존경과 품위로서 이렇게 다스리게 만들어야 재극인이 방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쟁제라고 하는 건 또 있는데, 이 쟁제는 결국은 상관경관이 쟁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경우는 싸움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인 거죠. 쟁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 쟁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재생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쟁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관이 겁재를 제어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미 발생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때는 싸울 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쟁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나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대개 이혼을 하고 가출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는 게 아니라 안 싸우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별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성이 없었는데, 사주에 재성이 없었는데 재성운이 와갖고 쟁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관경관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별인 거죠. 이런 경우는
주말 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없는 재성이 들어와서 쟁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이 상관경관이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직업적인 이별, 뭐 주말 부부 뭐 이런 이제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문제가 아니고 남녀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기준이 또 다르죠. 다른데 대개 남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행과 식상을 이제 같이 겸해서 봐야 되는데 지나치게 건조하다는 의미는 뭐죠? 목이 많으면은 목이 다하면은 수가 수축이 되죠. 그래서 목다수축이라고 해요. 목다수축이 되거나 화다해 갖고 수갈이 돼 버리면은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목이 많아서 수가 없어지든 화가 많아서 수가 말라버리든 이런 경우는 남녀 문제에서 성욕이 감퇴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욕이 감퇴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습이 원래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라 습이 있었죠. 습은 있는데 또 이제 그 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감퇴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습은 있는데 그 습이 합이 하나도 없으면은 혼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식상이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자는 인성이 사랑해주는 남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여자들이 먼저 대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론도 이렇게 좀 변화를 줘야 될 시기가 오기는 했는데 남자는 식상, 여자는 인성을 통해서 상생을 해야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식상을 통해서 관을 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생재를 한다는 얘기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관을 생하는 건 약간 뭐예요? 부부가 서로 내조를 하는 건데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거는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은 식상을 재성을 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인성이 상생을 받아야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인성을 생해줘야만이 여자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식상으로,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은 관으로 받아요. 어렵나요? 헷갈리죠? 만약에 여자가 내가 정화일관이다 그러면은 가불목이 인성이죠. 가불목이 이제 정화를 생겨해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두 개가 다 있다 이러면은 혼란스러운 거죠. 이 여자가 갑목도 생을 해주니까 갑목의 사랑도 받고 을목도 생을 해주니까 을목의 사랑도 받으니까 둘 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목은 좀 오래 타죠. 오래 타니까 갑목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니라 서방을 하나 놓고 을목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받는 양다리 작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화는 갑을목을 다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비가 오거나 나무가 젖었으면 타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보지를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식상을 통해서 관사를 만나러 가고, 사랑하는 모습은 식상의 재성을 생각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은 식상의 관사를 만나는 것이고, 여자는
만나는 것은 인성이 재성을 합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모습은 인성이 관살이 생을 받아야 사랑을 받는, 나를 사랑해주는 상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는 합으로 이루어지고 여자는 상생으로 사랑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게 되면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자가 싫어지는 거예요. 인성이 식상을 극하면 남자의 마음이 변한다. 여자가 싫어진다. 식신을 상극했다. 식신이 도식되었다. 여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의 과거가 드러난다든가,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거나, 여자가 이렇게 갑자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상관이다. 정인이 상관을 상징시켰다. 이러면은 내 여자가 이쁘긴 한데 상대적으로 저 여자보다가 못생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여자보다가 내 아내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비교평가를 해서 내 아내가 못생겼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취향이 바뀐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왕하면, 인성이 다하거나 인성이 왕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은 바뀌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자는 재극인을 하잖아요. 재성이 인성을 상극한다는 것은, 원래 재성은 재생관을 하러 온 건데, 재생관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남편으로서 이렇게 고정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온 건데, 재생관이라고 하는 부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재극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혜택의 문제, 그러니까 아내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문제, 대우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다가 보니까 이게 재극인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재극인은 이별을 불러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책임지라고 하는 거니까 이별이 되는 거죠. 남녀라고 하면은 재극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부부 계획을 세우게 되니까 이별이 되는 거예요. 대개 관인상생이 되지 않고, 남자 사주가 관인상생이 되지 않고 식상생제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남자로서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지 관인상생이 안 되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재극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재극인으로 역할을 하라 그러면은 남자한테는 그게 곧 이별을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여자가 꾸준하게 여자로서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남자에게 자유를 줘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성이 일간을 그리고 생해야만이 일단 여자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관이 인성을 생해야만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관이 인성을 생했지만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않는다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쉽게 소위 말해갖고 필이 안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관이 아무리 인성을 열심히 잘 생해도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않으면 사랑의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반대로 관이 인성을 생하지를 않아도, 전혀 생하지를 않아도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하면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감동이 와요. 이런 남자는 굉장히 살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무인성사주라든가 인성의 일관을 생각하지 않는 여자를 만나면은 관이 아무리 인성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의 정성을, 남자의 사랑을 아내가 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남자라고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려면은 식신으로 재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부인을 사랑하는 모습은 관이 인성을 생겨야 남자는 재생관에 대한 보답으로 관인상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는 인성이 생을 받아야 자기가 사랑을 받는 모습이죠. 사주에 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살이 합의되지 않으면 여자가 남자를 파트너로 여겨주질 않아요.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대개 남자라는 것은 이제 여자의 향기에 약해요. 여자의 향기에 약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유혹을 하려면은 여자가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자의 향기의 1번은 표정이에요. 표정. 여자는 또 남자의 말과 소리에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사주가 인성의 일관을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인성의 식상을 극하고 있다 그러면은 남자를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런데 인성이 왕한 사람이 남자를 만나면 되게 실업자를 만나거나 무능한 남자를 만날 우려가 많아요. 관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남자든 여자든 재생관을 하고 관인상생을 하면은 부부 인연도 좋고 남녀 사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자 사주가 재생관하고 식정관도 하고 있다 이러면은 부부 사이도 좋고 남녀 관계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바람기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작첩을 하는 사람, 음천한 사람, 문란한 사주 이런 것들을 또 보는 것도 한번 이렇게 또 하고요. 또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무슨 띠가 내 배우자일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좀 한번 하고, 여러 가지 당분간 시리즈로다가 남녀 문제, 부부 문제 이러한 것들을 몇 가지로 한번 엮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